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론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입니다. 1장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1장의 내용은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및 정의,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및 윤리가 되겠습니다. 목차 부분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에서 윤리강령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가치와 윤리까지 구성되어 있는 25문제 중에 13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인 삶의 질 향상은 시대나 사회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맞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삶의 질 향상과 관련성이 있겠죠. 사회복지 실천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기능의 증진이고 하나는 사회 정의의 향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회적 기능의 증진은 개인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회적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회적인 측면이 되겠죠.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를 말합니다. 자, 맞습니다.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끊어요.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회복하거나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자는 클라이언트니까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실천이라 하죠. 맞습니다. 환경 속 인간 상당히 중요한 것인지 알죠? 환경 속 인간을 의미하는 이중 초점과 이기도 접근은 유사하다. 아니요. 이기도 접근은 다른 겁니다. 환경 속 인간을 의미하는 이중 초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궤도 접근은 문제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 그러면 인간에게만 초점을 두고 문제의 원인이 환경에 있다. 그러면 환경에만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궤도 접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 인간과 환경의 상호교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환경 속 인간이고 이중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기도 접근과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사회복지가 훨씬 더 거시적이고 큰 개념, 광의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비교 문제가 나오면 아래로 훑으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회사업을 훑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사업적인 측면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목적은 바람직한 사회, 환경지향적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사회사업이 바람직한 인간, 인간지향적이고 사회복지가 바람직한 사회, 환경지향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적이다 나왔는데요.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사회사업이 개별적이고 사회복지가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사업은 치료적이다, 사후적이다, 사후치료라고 하고 보다 더 사전 예방보다는 소극적이고 소비적이다.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는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가 광의의 개념이니 사회복지가 정책 제도가 되겠죠. 네, 바뀌었습니다. 사회, 사업이 지식입니다. 지식. 식자로 고쳐주시고요. 지식적이고 기술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사업은 역동적이죠.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 클라이언트와의 사회복지사 상호작용, 자원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정적이 아니라 역동적이다.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자, 2번의 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됐고요.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로마니신의 사회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로마니신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미분화된 농업사회, 즉 과거에서 분화된 산업사회, 현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니신의 사회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거는 자녀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분화된 산업사회의 현재는 제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녀와 제도는 윌렌스키와 르보가 이야기한 건데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는 개인 책임이었다. 현재는 사회 책임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개인 책임이니 자선, 여기는 권리, 이 자선은 바로 시혜라고 하는 겁니다. 시혜. 자, 이거는 시민의 권리, 권리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특수성에서 보편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수성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보편성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예전에는 최저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최적 기준을 달성하는 겁니다. 최적 기준은 적정 수준이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있으니 개인적인 개혁이고 사회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 사회적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자, 공공성에서 자발성이다 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개혁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래서 자발성이 이쪽이고 여기는 사회적인 개혁이 필요하니 바로 공공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강조되는 것이죠. 따라서 5번 지문이 바뀌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찾았고요.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사회복지의 기능입니다. 사회복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사회통제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 사회통합적 기능입니다. 사회통제적 기능으로서 사회적 불안감이나 사회공동현상에 대한 해결책, 그것을 사회복지가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사회공동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제도, 복지정책을 펼치죠. 이런 것들은 사회 통제,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 통합적 기능입니다. 구성원들 간의 화합으로 사회 구심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화합, 구심력, 모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구심력이 되는 건데 자, 안쪽으로 구심력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뭉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회 통합적 기능 맞습니다. 자립을 촉진하고 자립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활동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 이용자, 클라이언트의 사회에 대한 참여와 희망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의 기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사회복지의 기능입니다. 이 사회복지의 기능의 이 지문들은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 본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통합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죠. 기회균 등 사회적 책임성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정신지체인, 지적장애인 분들을 말하죠. 주거, 교육, 일,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민들이 갖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주일, 1년, 평생 동안 정상적인 리듬에 따라 생활하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에서 가치가 박탈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치가 내재화된 사회적 역할을 창조하고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분들, 특히 지적장애인 분들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정상적인 리듬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정상적인 생활 리듬은 지역사회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겠죠. 자, 그리고 가치가 내재화된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 합니까? 바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화는
정신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똑같이 정상적인 리듬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상화의 개념입니다. 이 정상화는 덴마크의 벤크 미켈슨이라는 학자가 최초로 언급한 것이다. 벤크 미켈슨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언급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정상화의 개념 잘 알아놓으시죠? 자, 6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기능주의의 반대가 바로 진단주의라고 가르쳐 드렸고, 진단주의가 먼저 나왔고 기능주의가 나중에 출현했는데, 진단주의와 반대 개념이니 진단주의를 비판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사회사업대학원의 오토 랭크 교수의 이론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학파라고 하는 것도 있죠. 진단주의를 비판하였습니다. 1930년대에 기능주의가 출현했고요. 성장의 심리학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성장을 강조하고 거기에 기반하며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과거는 진단주의입니다. 과거를 중시하는 것은 진단주의, 치료 중시하는 것은 진단주의, 질병의 심리학도 진단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자아의 창조적 통합력 증진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자아를 강화하는 것을 초월하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자아를 창조하는 통합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게 주목적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기관의 기능을 활용하도록 원조합니다. 그래서 원조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능주의는 클라이언트가 기관의 기능, 사회복지 기관의 기능을 활용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기능주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 정책과 실천이 믹싱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랜드와 애프트가 있는데, 프리랜드와 애프트가 앞에서 했던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를 말한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비교를 이야기하는 학자가 프리랜드와 애프트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현대산업사회의 사회복지활동 기준으로 가로, 공식 조직, 사회적 승인과 사회 책임, 이윤 추구, 배제, 인간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심, 인간 소비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0, 4, 이윤 추구 배제가 비영리가 되겠죠. 비영리 쓰고 비, 그 다음에 통합적 관점, 관심, 인간의 소비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 소. 자,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면 정책에서 가르쳐 드렸죠. 공, 사, 소, 통, 비가 됩니다. 공사소통비는 누굽니까? 윌렌스키와 르보입니다. 윌렌스키와 르보는 윌렌스키입니다. 윌렌스키와 르보는 바로 사회복지 활동 기준을 5가지로 제시하죠. 공식 조직, 사회적 책임, 소비 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 통합적 관심, 비영리 추구,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1번 지문이 학자가 틀렸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는 정책, 제도의 목적적 개념을 중시하고 사회 환경 변화를 지향한다 했어요. 앞에서. 자, 사회사업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에 대한 개입이나 기술적 활동을 중시하고 개인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의 목적은 바람직한 사회, 사회사업의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번 지문 맞습니다. 3번 들어갑니다. 답은 1번이에요. 1번이 잘못됐고요. 로마니 신이 나왔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역할이 가로 자선에서 권리 맞고 특수성에서 보편성 맞고 최저 수준에서 적정 수준 맞고 개인 변화에서 사회 개혁 등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맞죠? 바로 앞에서 풀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사회사업보다 다소 광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인, 집단, 지역사회 수준에서 국민 생활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제도,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체계, 그게 바로 사회복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5번 개념이 나왔네요. 자, 맞습니다. 답은 7번은 답은 1번으로 해결했고요. 프리랜드와 애프트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한 학자, 윌렌스키와 르버는 공사, 소통비 5가지의 내용으로 사회복지 활동 기준을 정했다. 8번입니다.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반적인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끊어읽기를 잘 하시면 되는데 보호나 구제에서 참여나 통합적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대상자가 저소득자나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복지 욕구가 있는 모든 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는 중앙 집권에서부터 점차 지방 분권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공과 민간 관계가 상호 협동으로부터 점차 상호 분리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틀렸죠? 상호 분리, 공사 분리에서 공사 협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한 서비스 결정보다는 이용자의 선택이나 자기 결정권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끊어읽기를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공공과 민간을 우리가 공사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 분리해서 공사 협동, 협력 추세로 바뀌고 있다. 9번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은 5가지가 있죠. 어떻게 옵니까? 지, 문, 승, 강, 권입니다. 그린우드 전문직 속성은 지문승강권, 지식입니다. 즉 이론입니다. 전문적인 지식, 문화입니다. 사회적인 승인, 사회적인 인가가 되겠습니다. 윤리강령이 됩니다. 권위입니다. 전문가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문승강권을 외우시면 되는데 체계화된 이론, 전문적인 권위, 전문직의 문화, 관념적 철학 없고 사회적 승인입니다. 자, 그러면 지, 문, 승, 강, 권에서 여기 있는 윤리강령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윤리강령만 들어가면 바로 전문직의 속성 5가지가 해결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예술적 활동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론에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술적 활동, 또 뭐가 있죠? 또는 과학적 활동이 있죠. 자, 과학적 활동,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예술적 활동, 예술가로서의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을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자, 과학적인 활동은 지식이나 이론적인 측면, 지식이나 이론적인 측면이 바로 과학적인 활동이다 라고 말했고 그 외의 활동은 예술적 활동입니다. 클라이언트 만족도 설문조사, 이거 지식적인 측면이죠. 과학자로서의 사회복지사, 과학적 활동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개인적인 정보관리도 마찬가지 과학적인 활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형성하는 거, 라포 형성부터 시작해서 전문적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은 바로 예술가적 자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력 쓰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을 위한 사정도구 활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식적인 측면이라 과학적인 활동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지역사회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것도 지식적인 측면이니 과학이 됩니다.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전문적인 관계 형성한다, 긍정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적인 측면은 바로 예술적인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사, 정보관리, 그 다음에 사정도구,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인 활동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관련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했습니다. 사회사업은 개인이나 집단을 돕는 전문적인 방법이나 기술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광의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정책, 보건, 의료, 주택, 고용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게 광의적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보편주의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시도는 제도적 개념입니까? 자녀적 개념입니까? 당연히 제도적 개념이죠. 제도적 개념보다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라 말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자녀적 개념보다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주의 원칙,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다 했으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5번 보겠습니다. 4번, 사회사업은 사후적, 치료적 성격을 갖는 반면 사회복지는 사전적,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고 앞에 도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보편주의 성격으로 협의의 사회복지는 선별주의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별주의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계층,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선별주의라고 말하고 이것은 대상자가 좁혀졌기 때문에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1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앞에 3번이 답이죠. 3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12번 문제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입니다. NASW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기억지문 별표. 사회복지 실천은 사람이 조직에게 반응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조직이 하는 것이니 조직이 사람에게, 클라이언트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탈락입니다. 니은입니다. 개인과 환경 내의 사람, 조직과 상호관계하도록 촉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개인이 클라이언트고 환경 내의 사람, 조직도 상호관계한다. 그러면 이거죠. 클라이언트와 즉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자신감을 끌어올려주고 고양하고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게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은 정책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책, 환경정책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우리 실천론 문제에서 나왔던 것을 박스형의 지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기억 지문 잘 알아놓으시죠. 사회복지 실천은 조직이 사람에게 반응하도록 하는 겁니다. 13번 문제, 사회복지의 가치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가치의 동의어는 신념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치라 말하죠. 1번입니다. 가치는 지식과 기술과 더불어 사회복지 실천의 3대 본질 요소가 됩니다. 3대 요소 시작. 가치, 지식, 기술입니다. 틀렛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2번입니다. 가장 추상적이고 다수에 의해 쉽게 동의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궁극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추상적이고 다수에 의해서 동의받는 것, 궁극적 가치.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가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우리는 궁극적 가치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차등적 가치입니다. 차등적 가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동성애, 낙태 이런 겁니다. 동성애, 낙태는
찬반이 있는 가치입니다. 비밀보장이나 자기결정권, 이건 찬반이 있나요? 이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 즉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엄성, 그것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수단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수단적 가치입니다. 차등적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대목이 잘못됐다. 목적을 위해 요구되는 수단 나왔습니다. 수단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도구적 가치입니다. 이 도구적 가치와 동의어가 수단적 가치가 되는 거예요. 수단적 가치 이퀄 도구적 가치예요.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의는 뭐라 했죠? 궁극적 가치에 속합니다. 존슨이라는 학자는 바로 궁극적 가치, 이것을 위한 수단인 수단적 가치, 찬반이 있는 차등적 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했던 학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 보시면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자, 1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13번 문제까지 풀면서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학자들의 견해 이런 것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서 정책과 믹싱되어 있는 그런 문제,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